네, 아트앤토크 오늘은 변웅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여기 작가님의 작품이 3점 나와 있는데요. 똑같은 그림인 것 같은데 크기만 조금씩 다릅니다. 아마도 이 작가의 자화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수정 씨?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은 한 사람으로서의 자화상, 낙엽이라는 제목의 변웅필 작가의 작품입니다. 변웅필 작가는 2002년도부터 자화상 시리즈를 제작해왔고요. 이 작품은 2013년도 작품으로 대표 연작 중에 한 점이죠. 피부색, 종교, 인종,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차별과 편견에 직면하죠. 때로는 그것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본질과 관계없는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과 편견을 지워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늘 만나볼 작가는 예술을 통해서 사회적 편견에 저항하고 있는 바로 그 작가입니다. 좀 남다른 또 철학을 가진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작가님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그러진 얼굴이나 손이나 사물 뒤에 가려진 얼굴. 보는 이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지만 쉽사리 그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다. 화면 속 인물에 대해 관객이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인물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이처럼 흥미로운 자화상으로 관객을 끌어들이는 그는 한 사람으로서의 자화상으로 잘 알려진 작가 변웅필이다. 10년간의 독일 유학을 마치고 2006년 첫 개인전을 열면서 국내에 처음 그 이름을 알린 변웅필 작가. 유학 시절 시작된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처음 인물화를 그리게 됐다는 그는 이후 한 사람으로서의 자화상 시리즈로 자신의 생각을 일관되게 표현해내고 있다. 그의 작품 속 인물은 작가 자신이자 작품을 보는 이의 자화상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시대의 자화상으로 비춰진다. 작가적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 존재에 대해 탐구해온 작가 변웅필. 그의 예술과 삶의 이야기를 아트앤토크에서 지금 바로 만나본다. 네, 변웅필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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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 아주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강화도에서 오셨다고요? 네, 강화도에서 왔습니다. 왜 근데 강화도에 계시는 거예요? 뭐 연고가 있으신 거예요? 연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한국 들어와서 그 서울에 있는 난지 청작 스튜디오에 있다가 기한이 끝나고 좀 조용한 좀 작업실을 얻고 싶다 싶어서 갔다가 그랬죠.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일 것 같아요. 작업만 하기는요. 네. 근데 요즘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거의 공사하고 좀 시끌벅적해요, 그죠? 그래요? 네, 산업공단이 들어오는 바람에 한 2년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 강화도로 작업실 이전하시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다고 들었어요. 주로 어떤 분야의 책을 읽으시나요? 많이 읽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그 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 고등학교 때는 노느라고 못했고 대학 때는 그림 그리느라고 못했고 유학 가서는 또 책이 다 독일어니까 또 못 읽었고 좀 읽어봐야겠다 싶은 마음이 생겨서 네. 이런저런 다 잡식들. 몇 권 정도 읽으셨어요? 지난 강화 들어와서부터 하니까 한 3권은 한 1000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돈 자랑은 아니고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 읽었고 네. 책을 읽는 게 꼭 지식을 쌓으려고 읽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무료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접하면서 공감도 하고 질문도 던지고 소통의 수단인 것 같아요. 작가님 그러면은 혼자 좀 적적하시진 않으세요? 책 읽고 작품하고 뭐 하시겠지만 안 적적하세요? 처음엔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하루가 짧더라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짧아지는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같이 살고 있는 만득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 이름인데 왜 만들기예요? 보통 전 작업을 낮에는 안 하고 밤에 하거든요. 네. 새벽까지 하는데 새벽녘이 되면 이제 제가 좀 기가 좀 빠지는지 자꾸 헛거를 본다거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득이란 강아지 삽살개인데 삽살개 잡종이죠. 그러니까 강화 5일 장에서 사온 이제 업어온 강아지인데 그런 게 좀 있어서 일부러 그 개를 어떻게 정말 인연을 만났어요. 보통 강화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좋은 개는
취급을 안 하고 보통 똥개라고 하는 그런 개들을 취급하는데 예, 만드기. 예, 걔가 지난 4년 동안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죠. 작가님 그러면 하루에 뭐 짧다고 했지만 어쨌든 24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뭐 강아지도 보고 책도 읽고 하시면서 가장 또 메인은 작업 활동인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작업을 하세요? 저는 작업을 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평상시에는 책을 읽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뭐 다른 행동을 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전시가 잡히면 작업 계획을 잡아요. 언제까지 몇 점을 끝내겠다 하고서 그러니까 한 번 하면은 다른 건 안 하고 작업만 한다고 보면 되죠. 하루 종일. 오. 네, 그 독특한 점이 작품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전시를 통해서 작품이 선보여지잖아요. 근데 판매가 되지 않은 작품은 또 파기를 하신다라고 들었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판매를 하지 안 되면 그걸 네. 버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대학 유학을 갔을 때 배웠던 그 클래스가 회화 클래스가 아니고 설치 클래스였어요. 저만 이제 예외로 교수님이 회화를 하도록 해줬는데 그 회화 자체가 이제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인팅 개념이 아니었고 네. 평면 오브제라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시를 하면 저는 전시장에 가서 그 전시 상황을 보거든요. 어떻게 어떤 작품을 해서 어디다 걸어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작품에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꼭 판매라는 것이 나쁜 점도 다 사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고객분들이라든가 그 컬렉터분들이 선별을 하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제 남아오는 작업들이 있어, 다시 작업실 돌아오는 작업들이. 네. 그게 이제 2번, 3번 가능한데 전시가 아주 많이 하기도 좀 그렇고 또 너무 좀 조그마면은 3년, 4년 갭이 짙잖아요. 그럼 네. 신작이 나오는데 구작은 쌓이면 사실 굉장히 좀 번거롭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파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설치야 그렇다 치지만 회화 작품도 파기하세요? 해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 작품을 네. 만들지만 이렇게 작가적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 외부적인 요인은 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작가가 봤을 때 자기의 어떤 작품성, 자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근데 사실 그것마저도 이제 끌어안고 가는 작가들이 다수에 네. 달한 것도 맞아요. 그렇게 네. 배웠어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버리지 마라, 언제 뭐가 될지 모른다. 근데 그거는 막연한 기대이고요. 제 생각에는 작품이라는 것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만들어내지만 그걸 전부 다 제가 소화할 수는 없거든요. 네. 또 큰 건 뭐냐면 혹시라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컬렉터분이 마음에 든다고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저한테 그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런 거는 전시만 하고 파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단순히 이 작품은 반응이 별로였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작품이 내포하고 있었던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나 의미가 좀 전달력이 부족한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파기를 하시지 않으셨나 저는 그런 그렇게 기준 아래?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네. 그런 면도 있겠네요. 그렇죠. 음. 네. 그리고 해외 정말 유명한 명품 브랜드도 안 팔리는 거는 파기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뭐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어도 진짜. 그런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한편 또 근데 궁금하고 좀 아깝기도 한 게 제가 한 작품은 아니지만 많은 작가분들이 그 작품을 자기 자식 같다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시거든요. 네, 자식은 못 버리죠. 파기. 근데 자식 같은 그 작품을 파기하기 좀 어렵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또 그러진 않으세요? 한편으로는 그게 없는 게 더 마음 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작품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제 한계점에 다다른 작품도 있거든요. 이렇게 풀고 싶은데 안 풀리는 경우를 물론 연습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야겠지만 그게 방향이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선까지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남한테 전달한다거나 또 굳이 또 다시 전시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파기 이야기가 나왔기는 해도 사실은 판매되는 작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첫 그 한국에서의 전시 때부터 솔드아웃이 됐었거든요. 작품이 모두 판매가 됐었거든요. 예. 인기 작가시. 예. 그때는 작가시죠? 네. 일단 사람들이 굉장히 좀 문화나 예술에 굉장히 붐이 있었고 미술 네. 시장도 좋은 편이었고 네.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대중. 네. 과거에 그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드 뭉크라는 작가가 있어요. 절규 그런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인데 그 작가는 그 당대 인기가 좀 있었어요. 전문가들한테 평가는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곧잘 팔렸던 작가였어요. 네. 그러면 그게 아까운 거야. 팔린 게. 그래서 똑같이 또 그렸어요. 그래서 절규 시즌도 4개나 있고 버전이 4개나 있고 시리즈로 그다음에 판화로 이제 무수하게 이제 네. 전달할 수 있지만 원본을 잘 갖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 가면은
뭉크의 전 작품이 거의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작가들은 팔아도 또 생산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작가들이 있죠. 그렇구나. 작가님, 그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2006년 전시회가 다 팔리고 솔드아웃되고 굉장히 인기가 높았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작품들이었나요, 주로? 제가 1996년도에 독일 유학을 떠나서 2006년도에 돌아왔거든요. 네. 그 학교에서 작업했던 습작들, 뭐 졸업 작품들 이런 작품들이었죠. 자화상 작업이었고요. 자화상을 주로 그리시잖아요. 그린 세월이 그 10년 정도 됐나요? 10년이 좀 넘었죠, 따지면. 그 포즈, 아무리 자화상이지만 포즈라던가 뭐 손 동작이라던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변화를 줘야 될 텐데 작업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 자화상이 사실 제 자화상이 아니고요. 저를 모델로 한 인물화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자화상 그러면 자신의 특징을 좀 부각시켜서 드러나게 하는 게 자화상인데 저는 그 제 특징을 좀 없애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 손표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뭐 얼굴을 일그러뜨린다는 개념도 있지만 손이 갖고 있는 운동감이라는 게 형태의 변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림이라는 게 말이나 언어로 또는 문자로 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얼굴과 손 그 외 사물들로 가려서 자기 본질을 좀 가리는 게 강하긴 한데 네. 10년 했으면 많이 했죠. 10년.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 근데 특이한 게 모나리자처럼 일단 눈썹이 없고요, 그림에. 일부러 없애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눈썹도 마찬가지로 헤어스타일도 지금 편집자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봤을 때 예술가구나 일반 직장인은 아니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눈썹도 마찬가지로 이게 진한 좀 남성미가 있고 좀 옅은 여성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삭제를 한 거죠. 그래서 머리도 다 없애셔서 많은 분들이 작가님이 민머리라는 오해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원래 옛날엔 머리를 길었었어요. 근데